여러분들이 최근 겪어본 이별은 언제였나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별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맞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면 감정이 묘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별을 겪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슬펐나요? 화가 났나요? 아니면 해탈하다 못해 웃음이 나왔나요? 이번엔 한 가지 조건을 더 해볼게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직접 이별 소식을 듣는 것도 복잡한 심정일 텐데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와서 이별을 통보한다 생각해봅시다. 갑자기 자기가 옆 동네 영희의 사돈의 팔촌의 육촌동생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자기야, 우린 이제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제로 이별을 대신 전달해주는 직업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와카레야. 우리가 듣기엔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크게 보자면 와카레아는 흥신소의 한 종류입니다. 일본에서는 흥신소가 어색한 직업군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명탐정 코난, 루팡 13세와 같이 흥신소를 소재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미디어에 자주 노출돼 흥행한 사례를 보면 그 풍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가 이 와카레아를 소재로 독특한 광고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난 2009년에 공개된 아디다스의 세이프티웨어 콜렉션 광고가 그 주인공인데요. 멍하니 보면 무슨 광고인가 싶은데 2009 뉴욕 페스티벌에서 골드 수상까지 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광고예요. 아니 왜 아디다스 같이 유명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자신들의 제품을 보여주지 않고 와카레아를 소재로 세이프티웨어를 광고했던 걸까요? 그 이유 광대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아닌 한밤중에 갑자기 추격전, 누군가에게 급히 쫓기는 남자, 지하철 문이 닫히며 상대를 따돌리기에 성공합니다. 브레이크업 서비스 종이를 던지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자신도 와카레아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어서 각자의 와카레아 경험담을 내려놓는 여자들. 다시 쫓기던 남자가 나오면서 자기소개를 이어갑니다. 俺の名前はアキラ。俺の仕事は別れ屋。つまり別れたい相手への伝言サービスだ。 과한 예의 때문에 서로에게 이별조차 말할 수 없는 이들 대신 이별을 전달해주는 와카레아. 그러면 아키라는 어떻게 이별을 전달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의뢰인에게 편지를 받고 당사자를 찾아가 노크를 하고 의뢰인의 편지를 읊고 쫓기고 라멘 한 그릇 뚝딱 하고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다시 당사자를 찾아가 노크를 하고 의뢰인의 편지를 읊고 쫓기고 두 번째 일을 마치고 자신의 스쿠터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습니다. 아키라가 꺼내 입은 건 바로 아디다스의 세이프티웨어. 아까보다는 좀 더 세이프티해 보이네요. 그리고 완전히 퇴근. 집에 있던 여자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아니 무슨 게임기를 판 것도 아닌데 아키라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言わ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るんだ。仕事の依頼がありすぎて、もう君を愛する余裕がないんだ。 준비하시고 쏘세요. 원 콤보, 투 콤보, 쓰리 콤보. 여자친구분의 공격력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아키라의 목숨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아키라는 다행히 아디다스 세이프티웨어를 입고 있던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지내라. 도쿄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광고 커피가 나오며 아디다스 세이프티웨어 광고가 끝이 납니다. 위험한 사랑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아디다스 세이프티웨어. 광고에서 비춰진 일본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풍습. 분명 광고하는 대상은 아디다스의 의류가 확실한데 도대체 왜 이런 광고를 내세웠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옷을 보여줘도 충분했을 텐데 아디다스는 왜 이별 대행 서비스를 앞세워 광고를 전개했을까요? 다시 광고로 돌아가 숨어있던 디테일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이 광고에서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키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본 광고의 주소지는 바로 와카레아. 초반에서 흥신소의 빗대 설명한 이별 대행 서비스예요. 일본에선 이런 흥신소나 와카레아가 흔하다고 했었죠? 이런 배경에는 일본인들 두 개의 책임지기를 회피하는 경향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의뢰인의 편지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편지 마지막에 라고 인사를 했어요. 바이바이, 마타시타와 같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들 가운데 사요나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이별 혹은 언젠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대상에게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인사말이에요. 와카레아를 이용한 당사자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던 것이죠. 이번엔 두 번째 의뢰인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내용을 들어봤을 때 남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찌질하다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분노를 참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로 써야만 전할 수 있던 진심인 걸 생각해보면 평소 아내의 행동이 어땠는지 짐작되네요. 우리는 여기서 타테마에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일지라도 자신이 숨기고자 하는 부분을 절대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꺼려해요. 극도로 수치스러워할 정도죠. 당사자의 남편 역시 제3자를 통해 이별을 전달했으니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키라에게 그리고 편지에 녹여낸 것이죠. 전체적인 일본의 반문화 모습도 광고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캡슐 호텔, 라멘 포장마차, 러브 호텔. 심지어 두 번째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 너머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 야. 분명 어둡고 수위 높은 장면들이 슬쩍 보이는데 아디다스는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전부 광고 속 장면에 담아 넣었죠. 글로벌 시대에서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전용 광고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발해내냐, 아니면 의도치 않은 비하로 해석돼 역풍을 맞이하냐. 기존의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서 전해지던 공식을 깨고 새로움을 도전했던 것 자체로도 아디다스가 수상을 받은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와카레아라는 특이한 직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그런 일본의 모습을 파고들어 자신들만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인 아디다스. 사랑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지내라라는 본 광고 카피가 수용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이유가 느껴집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광고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쇼를 관람해주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쇼는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더 기발하고 새로운 광고 서커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